자기 관리 중에서 시간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집에서 한번 시간 관리에 이 실험을 해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관계 관리예요. 인간 관리라고 할 수 있죠. 인간 관리에서 이제 나오는 게 앞에 말한 것처럼 그 코칭의 대화 스킬이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경청, 공감, 칭찬. 어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저는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를 칭찬해 주는 거. 어떤 새 학기가 돼서 어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내 편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칭찬인 것 같아요. 칭찬을 해줘서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게 그 코칭의 기본 스킬이고, 코칭을 할 때도 쓰는 스킬이고, 그 자기 관리의 그 인간 관리 부분에도 사실 제일 중요한 스킬이에요. 자, 그러면 경청이라는 건 뭘까요? 어렵죠. 경청. 그냥 듣는 게 경청인데, 경청이라는 그 청자를 한문으로 보면 제가 쓰라면 못 쓸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귀자가 있어요. 우선 귀자 밑에 임금왕자가 있어요. 당신의 말을 왕처럼 듣는다는 건가 봐요.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말을 들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데 눈 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 보면 마음 심자가 있어요. 뭘까요? 마음으로 듣는 거죠. 진심으로 마음을 실어서 들어준다면 그게 경청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거, 경청. 어려운가요? 이것도 훈련하면 되더라고요.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청이라는 한문 청자가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마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보면 그 말할 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 단어 자체에 갖고 있는 뜻은 얼마큼인지 아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더라고요. 7%예요. 7%만 그 단어 뜻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또 뭐 한 30 몇 프로는 소리의 요소. 소리의 요소는 뭐냐면 억양, 어조, 말투 뭐 이런 거 있죠. 그 억양에 따라서 억양 뭐 이게 나긋나긋 기분이 좋은 억양인지 화가 난 억양인지, 그리고 이렇게 뉘앙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고 뉘앙스가 다르죠. 그런 억양이나 어투에 따라서 그게 소리적인 요소고, 그러면 나머지 더 많은 부분 55%는 동작적인 요소예요. 동작적인 요소, 표정,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뭐 손짓, 발짓 뭐 이런 온 몸으로 나오는 표정들, 그게 55%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억양도 신경 안 쓰고 동작도 이렇게 사람 표정을 신경 안 쓴다면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한 10%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단어 뜻이 7%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보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문자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게 진짜 좋다는 건지 어쨌다는 건지 이해를 못할 때가 되게 많죠. 그래서 문자나 이메일을 잘못 쓰면 오해가 되게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그 사람의 억양이나 표정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뭐 전화를 하면 억양은 들을 수 있죠.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근데 표정이 보이지 않으면 또 그 사람이 100%를 다 이야기는 힘든데, 그 상담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전화나 그 스카이프 같은 거를 상담을 할 때도 많은데, 그것도 훈련을 하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그냥 목소리만으로도 이 사람 기분이 지금 어떻구나를 조금 더 이렇게 파악을 하게 돼요.
그것도 역시 연습을 하면 조금 더 늘기는 하나 봐요.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말 이 7%는 빙산의 일각이죠. 그래서 그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은 위에 요만큼, 요만큼 나와 있고 밑에 더 많은 커다란 부분이 그 물 밑에 이렇게 잠겨 있어요. 빙산을 보면 우리가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떤 기분으로 얘기하는지 이렇게 표정을 보고 동작을 보는 거, 그것도 위에 나와 있는 부분 한 30% 정도의 몸 말을 다 들어도 한 30% 정도고요. 그 밑에는 밑에 더 많이 잠겨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의 감정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이 사람이 정말 어떤 기분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그게 이만큼 물속에 잠겨 있어요. 그것까지 다시 다 들어주는 게 좋은 경청이에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아무리 잘 들어도 알 수 없는 건 그 감정과 기분 밑에 그 사람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 말만 갖고 파악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면 사실 좀 더 쉽고요. 그래서 제일 위에는 그냥 말만 듣는, 그 대신에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들어줘야 되는 태도, 경청하는 방법을 보면 잘 경청할 수 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잘 듣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처음처럼 듣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면 사실 짜증나고 처음처럼 듣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경청을 하는 기본적인 건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거죠. 새로운 얘기가 재밌으니까.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코칭 할 때도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에고 없이 듣기라고 되어 있어요. 에고는 나의 주관이에요. 내 고집이라고 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는 뭐 내 고집이나 선입견, 이런 주관적인 것들, 이거를 대화할 때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계속 평가하고 판단하고 어떤 내 잣대로 그 사람을 계속 평가하면서 말을 들으면 그거는 좋은 경청이 아니에요. 특히 그 코칭을 상담을 할 때는 온전히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어주어야 해요. 그래야지 공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 100%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편하게 공감을 해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평상시에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상담을 할 때는 에고 없이 듣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말뿐만이 아니라 그 비언어적인 몸으로 행동하는 어떤 표정이나 몸을 움직이는 이런 행동들, 또 그걸 통해서 감정도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감하면서 반응을 해줘야 되죠. 뭐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해주는 거. 그거보다 이제 더 어려운 건 그 바닥에 깔려있는 어떤 의도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들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경청의 끝이라고 하는데 힘들죠.